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월요일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목요일 아침입니다. 증시각도기 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안녕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드디어 만만치 않은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의 셈법이 조금 복잡해지는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어제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본격화한 것이 오늘 미국 시장이었다. 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된 하루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증시각도기 TV 미국 마감 시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아주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다들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 추운 날 저의 그 투자의 스승 중에 한 분을 만나러 광화문까지 걸어갔는데요. 귀때기 나가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추웠었는데 항상 그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저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진보도 끝이 난다. 뭐 이런 생각, 그리고 투자의 성장도 끝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패턴을 찾으면 되죠. 네, 패턴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증시각도기 에듀캐스트.com의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아주 품위 있게 잘해. 신기해. 네, 오늘 미국 시장 보면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났냐면 기술주들은 약세였고요. 전통주들은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파 덕분에 이제 원유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자 유가가 상당폭 올랐습니다. WTI가 무려 61달러 70센트까지 이 정도면 파죽지세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저희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달러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50%를 오른 거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데는 미국의 지금 기후 환경이 영향을 더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우는 상승을 했습니다만 나스닥은 하락하는 양상 보여줬고, 이 부분은 기술주들을 하락, 기술주들이 역시나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제 몇몇 분들이 이것을 잘 못 알아들으셔서 옛날 권순장의 브릿지 가보시면 금리에 대한 이야기 했으니까 한번 보시되 제가 잠깐 할인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1만 원짜리 채권이 있어요. 채권 증서가 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만 원을 빌려주고 받은 증서, 이걸 채권 증서라고 하죠. 채권이라는 건 돈 빌려준 거에 대한 증명서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합니다. 1만 원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 이자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20% 이자를 받을 거예요.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뭐 5%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10% 받을 수도 있고 20%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자, 10% 받는 사람은 매년 얼마씩 받아요? 만 원짜리니까 매년 1,000원씩 받습니다. 자, 그럼 10년을 빌려주면 얼마를 받죠? 원금 만 원과 매년 1,000원씩 만 원을 받습니다. 10년을 빌려주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10년 뒤에 2배가 되는 가치가 있는 채권이죠. 자, 그런데 20%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20%의 이자를 주면 1년에 2,000원씩 받습니다. 그렇죠? 2,000원씩 받으면 10년을 빌려주면 총 얼마를 받죠? 2만 원을 받습니다. 2만 원. 자, 그러면 미래에 2만 원을 받아. 너무 크구나. 2만 원을 받으면. 자, 5% 10% 할게요. 5천 원과 만 원을 받아요. 5천 원과 만 원. 그거를 지금 시가로 땡겨오죠. 할인을 치면 얼마를 할인을 해야 할까요? 자, 1년 선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이자. 자, 10년까지 생각하지 말고 1년만 생각해 보자. 1년 선이자를 받으면 10%짜리는 얼마를 돈을 빌려주면 돼요? 1,000원 받을 거를 먼저 받는 거니까 9,000원만 띄워주면 되죠. 그쵸? 선이자를 받고. 자, 두 번째. 20%를 받으면 얼마를 주면 돼요? 선이자를 받으면 8,000원만 주면 되죠. 그리고 만기 때 만 원 받으면 돼요.
9,000원 주고 만기 때 10,000원 받거나 8,000원 주고 만기 때 10,000원 받거나. 자, 10% 이자에서는 원금이 9,000원, 20% 이자에서는 원금이 8,000원.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수록 현재가의 할인이 많이 된다. 야, 이보다 쉬울 수 있나? 쉽죠?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10에서 20%로 올라간다는 거니까 현재 가격의 할인율은 어떻게 된다?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미래를 꿈꿀, 그 금리가 낮을 때 미래를 꿈꾸면 할인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할인이 안 돼서 나오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앞서 10%에서 20% 바뀌어질 때 보셨죠? 할인폭이 커지죠. 현재가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기술주들이 미래를 바라보았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누구냐 했을 때 이제 애플카가 나오면 경쟁 상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 금리 올라가는 게 최고의 경쟁 상대일 수 있어요. 성장 속도보다 금리 올라가는 속도가 이거 생각보다 가파른데 이런 느낌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술주들은 굉장히 어렵죠. 바로 이것들이 오늘 시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술주들의 주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죠. 애플은 1.76% 빠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이것도 있어요. 애플 텔레비전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가 다른 데에 비해서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나온 것 때문에 좀 빠졌고요. 반면에 뭐 기술주 다 빠졌다고는 하는데 아마존닷컴은 반대로 1.2%나 올랐습니다. 아마존은. 근데 이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무부가 발표한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5.3% 증가했는데 이건 증가라고 보면 어렵고요. 급증했습니다. 한 1, 2%대나 오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5.3%나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소매 판매가 좋은데 아마존은 무슨 회사? 소매 회사. 그 전자상거래 회사를 우리가 소매 회사라고 부릅니다. 네, 소매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았던 거고요. 알파벳 0.38% 올랐고 나머지 이제 그 주식들이 대체적으로 떨어졌는데 페이스북은 0.15% 떨어졌고 인텔은 0.99%, 퀄컴은 1.64%,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93%,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2.2%, AMD 1.66%, 엔비디아 2.77% 등 취입 주식들이 그동안 워낙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인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대로 어제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 ETF 뭐 이런 말씀들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은행들의 마진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 예대 마진이 커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미국도 이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웰스파고가 5.17%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우 쪽에서는 은행주들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하고 쉐브론을 샀다라는 뉴스로 각각 5% 3%대 상승하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그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좋지 않았죠. S&P는 근데 뭐 그냥 보합이에요. 0.03% 떨어졌으니까. 다우존스는 0.29% 올랐고 나스닥은 0.58% 떨어지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금리가 올라오자 달러 채권이냐 앵화 채권이냐 할 때 앵화 채권, 일본 앵화 채권보다는 달러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이자를 더 받잖아요. 그런 것들이 환에 반영이 되면서 어제 엔화가 약세였고 달러가 강세였는데 오늘은 유로화 대비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달러 지수가 상당히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0.44%나 올라가면서 90.91까지 올랐어요. 90.4대였는데 90.91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었고 1.21대였던 유로는 1.2045로 반대급부로 떨어진 양상 보여줬습니다. 달러에는 어제 106까지 올랐었는데 105.88이고요. 오히려 강세, 어제 너무 많이 갔었으니까. 그리고 달러 위안은 6.437로 어제 6.42대에서 더 약세를 보여줬고 원화는 1106원 43전으로 뭐 어제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금리물은 워낙 많이 금리가 급하게 올라서 숨고르기 하면서 1.3이었던 10년물 금리는 1.282로 마감이 되었고 30년물도 꽤 많이 빠졌어요. 4.5bp가 빠지면서 거의 2.1 가까이 가던 게 2.045까지 내려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찍으면서 무려 6% 상승한 52,248달러예요. 싫어하냐? 싫어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금이 소외받고 있어요. 이게 이쪽으로 금 투자할 자금들이 다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고요.
누구는 이제 달러가 강세되고 경제가 안정이 되고 하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서 금값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금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은 인플레이션 해지도 못하고 그냥 안전자산도 아닌 금이 되어서 떨어지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의 열세가 되면서 쭉쭉 빠졌습니다. 1.33%. 조금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1775달러로 마무리되는 양상. 그리고 브라질 보베스파는 0.78%나 올랐습니다. 자, 이제 원자재들이 어떻게 될지 잘 보셔야 되겠고요. 원자재라고 하면 먹는 것도 원자재가 되고요. 또 어떤 거? 네, 석유 이런 게 원자재가 되고요. 석유로 만든 화학물 이런 것도 원자재가 되고요. 철강 같은 것도 원자재가 됩니다. 자, 금리가 상승하고 경기가 회복되어진다는 데 대한 베팅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바꿔줄 것인지, 이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이고,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는 대목. 오늘 미국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점. 네. 그래서 이제 브라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말씀 안 드리던 브라질 지수가 0.78% 올랐다는 건, 브라질은 어떤 나라? 네. 대도와 철광석에서 세계 최고의 공급처가 바로 브라질이라는 거, 원자재의 중심 국가라는 거, 호주와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지표들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1.3%, 전월 대비 보통 0. 몇 프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1.3% 올라서 2009년 12월 이걸 집계한 지 이제 10년 만에 상승폭으로는 가장 높은 상승폭을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다라는 거. 그다음에 연준의 1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9% 증가했습니다. 예상은 0.5%인데 지금 미국의 경기 흐름들이 굉장히 양호하게 지금 실물 경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연준이 원하던 방향이겠죠. 근데 이제 연준이 이렇게 얘기했죠. 건당 통통 터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 기조가 돼야 된다. 기조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의미 있게 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기조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죠. 자, 오늘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제 아침 미국 마감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제 아침 시간 되시는 분은 어제 아침 방송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일찍 끝났습니다. 한국 시장은 기술주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에서 확인해보는 지금 반도체 상황들은 확실히 쇼티지 상황들이 맞고, 미국에서도 추가 쇼티지가 나왔죠. 우리 오스틴 공장이라든가 NSP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셧다운 되어서 현재의 공급 부족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3분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공급도 증가하고 있어요. 설비 확장이 되어지고 있어서 이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과연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고, 그리고 팬데믹이 이제 여름철 정도 되면은 상당 부분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도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같을 것인지도 한번 같이 고민해야 되는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생기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 잘 슬기롭게 대응하시자는 점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보았습니다. 자, 오후에도 여러분 즐거운 얼굴로 중국과 미국 마감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